대학 입시 지원 전략과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학생들을 지도하는 방법을 그대로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자료집 22페이지입니다. 이제 여기서 2학년이 되는 학생도 있고 3학년이 되는 학생도 있을 텐데 2학년이 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모의고사에 그다지 신경 쓰지 않고 아마 편한 마음으로 시험을 봤을 수 있을 텐데 이 자리에서 이제 3학년이 되는 학생들은 오는 3월 12일 날 서울시 교육청 모의고사를 처음으로 시작해서 진검승부를 한번 해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모의고사 성적을 매번 체크를 하십니다. 모의고사 성적을 체크를 하시는 이유가 모의고사 성적을 기준으로 이 아이가 정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을 가늠해 봅니다. 사례를 하나 거기서 적어놨는데요. 자, 22페이지에 보면 국어 B를 100분이 92로 2등급을 맞은 경우 수학 A를 문과 학생이니까요. 88 되게 아깝죠. 89부터가 2등급이니까 한 문제만 더 맞았으면 2가 될 수 있는 학생이었으면 3을 맞았고요. 영어 B, 그런데 영어 B는 실제로 없습니다. 영어 과목만 있습니다. 100분의 1 94로 해서 2등급을 맞고 사탐을 2개를 2등급을 맞았다. 평균적으로 약 2등급 정도 받은 학생입니다. 못했다고 할 수 없는 성적입니다. 그런데 이 성적을 갖고 학생이 정시를 지원하게 되면 국민대나 숭실대를 안정적으로 합격할 수 있는 거고요. 동국대 지원 가능한 거고요. 낮은 과를. 건국대를 소신 지원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소신 지원이라는 건 뭐죠? 추가 번호가 저 뒷번호를 받을 수 있지만 거의 내가 문 닫고 들어갈 수 있는 정도 수준은 되겠다. 그렇죠? 추가 합격 거의 마지막 권쯤에 내가 이제 위치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올해 입시에서 나타난 일반적인 합격선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거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제 존재하고 있는 선인 거고요. 이 학생을 놓고 수시 지원을 이제 상담을 한다면 정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을 포함해서 그 위에는 모든 대학들을 다 고려합니다. 그 모든 대학들을 고려할 때 구체적으로 보는 게 이거죠. 수능 최저 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까 이 학생이 하는 걸 가장 먼저 확인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별 내신 점수를 다 환산해 볼 겁니다. 학생들의 학생부를 갖다 놓고 그래서 각 대학별로 유불리를 따져보고요. 자, 이게 이제 형식적인 조건이죠. 자,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고 내가 내신에서 크게 불리하지 않다. 그럼 지원할 수 있는 거냐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선생님들이 1년 동안 내내 학생들의 글을 봐왔기 때문에 학생들의 글의 장단점을 다 파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대학별 유형에 따른 합격 가능성을 판단해 본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까 여러분들이 이제 선생님 강의 중에 그 300자짜리 요약 문제를 보셨습니다만 그런 문제를 잘 쓰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요. 1000자짜리 긴 호흡으로 가는 걸 논리적으로 쫙 전개를 잘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수리 논술을 아주 깔끔하게 쓰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것까지 고려해서 학생의 합격 가능성을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자, 이 학생이 정말로 성균관대학교를 원하고 있고 성균관대학교의 수능 최저 기준을 충족할 수 있고 내신에서도 특별히 불리한 점이 없다고 하더라도 성균관대학교 스타일의 문제에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면 지원하기 좀 곤란한 거죠. 6번의 기회 중에서 그걸 한번 그냥 날려버릴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것까지 고려해서 판단을 해주십니다. 마지막으로는 논술 시험의 시기입니다.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수능이 끝난 다음에 논술 시험 보기를 원하지요. 수능 전까지는 수능에 쫙 집중을 했다가 수능 끝난 다음에 마음 편하게 논술 시험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런데 그건 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대학들이 정해버리니까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연세대학은 10월 초에 시험 봅니다. 저는 수능 전까지 수능에 집중했다가 수능 끝난 이후에만 논술 시험 보겠습니다. 그럼 연세대학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자기의 원칙을 좀 바꿔서 10월 초에 가서 연세대학을 시험 봐야 되는 거죠. 물론 선생님들도 고려를 합니다. 가능하면 수능 이후에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조합을 짭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모의고사 성적이 좀 저조하다 이 학생이 수능 최저를 마치기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럼 수능 전에 시험 보기를 권합니다. 이유는 수능 최저가 낮거나 없는 학교들이 대부분 수능 전에 논술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혹시 주변에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수능도 보기 전에 수시로 합격했다는 소리. 그럼 뭐죠? 수능 점수를 고려하지 않고 합격생을 뽑았다는 얘기죠. 수능 최저가 없는 학교죠.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수능 전에 시험을 봐야 되는 거고요. 조금 이따 다른 걸 제가 유형을 하나 말씀드릴 텐데 입학사정관제의 경우 수능 전에 면접을 보는 학교들이 대부분입니다. 되게 잔인합니다. 수능을 11월 첫째 주에 시험 보는데 10월 셋째 주, 넷째 주에 면접을 봅니다. 그러니까 수능을 2주 정도 남겨놓고 면접을 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걔가 수능을 잘 보면 자기네 학교 안 올까봐 그러는 겁니다. 면접을 안 보면 그 학교 떨어지는 거죠. 불합격하는 거죠. 수시에서 합격하면 그 학교 가야 되는 거죠. 정시 지원이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수능을 보고 수능이 대박이 나면 면접 보러 안 갑니다. 그럼 그 대학은 자기네가 유치할 수 있었던 우수 학생 하나를 잃는 거죠. 그 수능 전에 면접을 보고 못을 박아버리는 거죠. 너 수시 합격했어. 수능을 잘 봐도 다른 학교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다 고려해서 그런 시기를 고려해서 그 지원 학교를 이제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